몇 년 전 나는 작은 산촌 마을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으로 여름 방학을 보내러 갔다. 외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씩 그 숲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첫날 밤 나는 오래된 방 안 구석에 놓인 좁은 묘에 누웠다. 방 안에는 달빛이 어슴푸레 들어왔고 나는 그 빛을 따라 천장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다음날 아침 이웃집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다. 그 숲에는 옛날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숲에서 밀렵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그 이후로 그 혼령이 자신에게 닥친 불운의 원인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때때론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 그것은 점점 내게 더 강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외할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단다. 그냥 지나가는 혼령일 뿐이야. 그저 누군가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소리가 나는 장소를 모험해 보기로 한 것이었다. 밤이 되자 나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숲속을 향해 걸어갔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조금씩 겁이 났지만 나 자신을 달래며 발걸음을 이어갔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나무 사이로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오두막 안에는 먼지가 가득 쌓인 오래된 가구들과 장난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 옆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왜 온 거야?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혼비백산하여 오두막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렸다. 그 이후로 그 숲에 가본 적은 없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의 느낌과 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다. 고요한 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밤의 광경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나를 소름 돋게 한다. 그곳엔 정말 어떤 혼령이 숨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내 상상 속의 장난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그 여름 방학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기억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작은 나무들과 넓은 들판이 있어서 밤이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지역은 낮에는 평온했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숙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죠.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곧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발걸음 소리였거든요. 긴장한 저는 곧장 방 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검은 형체가 집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으나 전혀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무엇보다도 저승저곳에서나 볼 법한 새하얀 얼굴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체는 이내 마치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고개를 들고 제 방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것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새하얗고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 커튼을 힘껏 닫고 침대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날 밤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과 두려움이 떠다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형체가 사라지고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게다가 시골 마을 특성상 경찰이 즉시 도착할 가능성도 적었고 무엇보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깨울 용기도 내지 못했죠. 며칠 동안 저는 그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늦은 시간에,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창문 유리에 김서린 손바닥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명백히 누군가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제 태도가 너무나 진지했기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경찰은 며칠 동안 집 주변을 감시했지만 그 어떤 이상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웃 주민들과의 대화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집이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고 그곳에서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그 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종종 그 남자의 혼령이 근처를 배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기이한 현상을 맞닥뜨릴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결국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는 무사히 끝났고 새 집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되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종종 그 새하얀 얼굴이 떠오르곤 하니까요. 이후로 저는 그 일을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도시 괴담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적이 있으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던 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심의 분주함을 피해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 만에 이웃들과도 친해지고 그 지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집 근처 작은 숲으로 산책을 나가게 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지만 그날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숲의 안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거무스름한 구석에 낡고 버려진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의 얼굴은 오래되어 색이 바래 있었고 곳곳에 오물이 묻어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소중히 다뤘던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둘러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밤이면 이상한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그 인형을 들고 있는 한 소녀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소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 꿈의 생생함에 수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다가 다시 한번 섬뜩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숲 근처에서 낯익은 인형이 이번에는 길모퉁이 가로등 밑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뛰는 심장을 붙잡으며 그것이 우연이기를 바라며 창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그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녀의 얼굴이 더욱 뚜렷했고 소녀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수지는 그 다음날 용기를 내어 숲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인형을 가져가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형을 주워 자세히 관찰하던 그녀는 인형 이웃 안쪽에 작게 수놓인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낡고 희미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한 소녀의 이름과 함께 미안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지는 마을의 오래된 주민들에게 이 인형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80대 노인인 김씨 할머니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더니 안색이 변하며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사랑받지 못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늘 외톨이였고 유일한 친구라고는 그 인형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숲속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인형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 마을 사람들은 수색했고 결국 소녀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그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회자되었으며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수지는 소름이 돋아 그 자리를 떠났고 집으로 돌아와 인형을 다시 봉지에 넣어 깊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숲 인근으로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가끔씩 이상한 일이 그녀의 주변에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공포썰은 인터넷을 떠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오싹한 전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화한 도심을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곳은 30년 이상 된 건물로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채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이 아파트에 최근 새로 이사온 현우라는 청년이 있다. 그는 근처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현우가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느낌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인테리어가 특히 마음에 들어 큰 고민 없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몇 주는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묘한 노파를 만났다. 그 노파는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많이 지쳐 보이는 얼굴로 현우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여기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밤엔 특히. 현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는 자신의 층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밤 현우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그 소명의 정체를 알기 위해 현우는 벽에 귀를 대고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도망쳐 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마음에 잠이 달아난 현우는 인터넷에서의 아파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곳에서는 수년 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오래전 이 아파트에서 살던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한동안 이곳은 귀신 아파트라는 소문이 돌았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현우는 점점 늘어가는 소음과 그림자 같은 존재의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쳐갔다. 그 노파의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 그는 다시 한번 속삭임을 들었다. 그 소리는 이번에는 더욱 절박하게 들렸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현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사하겠다고. 그는 무엇이든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마지막 물건들을 옮기던 중 문득 현관문을 닫으려 할 때 문틈새로 낡은 발신자 불명의 편지를 발견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우리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라는 글자가 있었다. 현우는 급하게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지역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 들었던 속삭임이 떠돌았고 가끔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림자가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게. 하지만 새로운 이사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신비로운 힘에 의해 그곳을 떠나야 했다.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그 속에서 아파트는 오랜 세월을 견딜 뿐이다.